혹시 요즘 별일은 없는데 마음이 자꾸만 출렁이는 느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괜히 혼자 있고 싶고 평소 같으면 넘길 말해도 마음이 오래 남고 왜 자꾸 이러지?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 그런 생각 요즘 부쩍 많아지셨죠? 그런데요, 그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의 흐름 자체가 감정을 흔들리게 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흐름의 전환을 당신이 먼저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그 감각을 품고 본격적인 6월 운세로 들어가기 전 지난 2달의 흐름부터 간단히 짚어볼게요. 2025년 4월은 갑진월, 목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금기운의 닭띠에게는 부딪힘과 정리가 자주 필요했던 달이었죠. 신유생은 원래 단단한 금기운의 주인이지만 간목이 치고 들어오면 내면의 논리보다 외부의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겉으론 멀쩡해도 속으론 예민한 그런 내적 파동의 달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감정을 다스리는 루틴과 균형 잡힌 일상 관리가 정말 중요했어요. 그 흐름은 5월, 을사월로 넘어오면서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을목과 사화, 목화의 기운은 신유생에게 강한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을목은 금기운을 절단하려 하고 사화는 금을 녹이려 하니 신유생에게는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내부의 갈등이 동시에 올라오는 시기였죠. 게다가 을사월은 감정이 예민하게 증폭되기 쉬워 작은 일에도 심리적 피로가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금은 단련될수록 빛나듯 이 시기에는 내 안의 단단함을 확인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해야 했던 때였습니다. 감정은 눌러 담기보다 적절히 표현하고 조율하는 능력이 요구됐던 흐름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단련된 마음으로 2025년 6월을 맞이하려 합니다.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운세라는 건 단순히 띠나 출생연도로만 완전히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성별, 양력과 음력, 생일, 태어난 시간, 그리고 이름의 한자까지도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밀한 운세 해석이 가능하죠. 오늘 드리는 운세는 출생연도와 띠를 중심으로 흐름을 살펴보는 기본적인 참고용 분석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체감하는 운세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으니 마음의 나침반처럼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제가 매일 아침 정성껏 읽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6월 운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여러분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볼까요? 잘해왔어. 이 말 한마디가 당장의 보상은 아닐지 몰라도 헛되게 살진 않았구나, 누군가는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마음을 조용히 안겨줍니다. 그러니 오늘은 누군가가 아닌 여러분 자신에게 정말 잘해왔어, 그렇게 인사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제 그 따뜻한 마음을 안고 2025년 6월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이 들어오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2025년 6월은 임오월입니다. 하늘의 임수와 땅의 오화가 서로 다른 기운으로 닭띠에게 동시에 영향을 주는 달이죠. 신유생은 경금과 신금, 즉 단단하고 차가운 금의 기운을 지녔습니다. 그런데 임수는 금을 생하고 오화는 금을 극하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한쪽에선 도움을 주고 다른 한쪽에선 강한 도전을 주는 양날의 흐름이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뜨거운 불과 차가운 물 사이의 선금, 바로 그런 기운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중심을 어떻게 잡느냐입니다. 바깥은 시끄러운데 내 안은 고요해야 그 기운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선 갑작스레 프로젝트 책임자가 되거나 기존 업무 외에 새로운 과제가 덧붙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나 이번 달은 그 일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조율, 갈등, 감정관리까지 포함된 복합적 성격을 띱니다. 오화는 표현력과 외향성을 강조하는 기운이라 평소 조용한 성향인 신유생에게는 이 사람 왜 이렇게 시끄럽지?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네 하는 외부 반응이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어요. 이럴 땐 내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기보다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게 훨씬 현명해요. 반면 임수는 금기운을 부드럽게 해주는 기운이라 내면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기획력, 분석력, 통찰을 끌어올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 설계, 계획 수립에는 탁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 기운을 활용해 오랫동안 미뤘던 사업 아이템 정리나 부동산 계획을 구체화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81년생 박 씨는 오랜만에 들춰본 예전 아이디어 노트에서 한 문장을 발견하고 그걸 토대로 투자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한동안 연락 끊긴 지인이 우연히 그 계획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하자고 제안했죠. 바로 이런 기운이 이번 6월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달 기운은 감정적으로는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갖습니다. 특히 5화의 기운은 분노나 짜증으로 드러나기 쉬우니 대인관계에서 언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얼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보다 한 박자 쉬고 한 번 더 생각하는 말습관이 기운을 부드럽게 만들어줄 겁니다. 임수의 깊이는 내면 성찰에 어울리기 때문에 새벽 일기, 혼자 걷기, 책상 위 메모장 정리 같은 작고 잔잔한 루틴이 이번 달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6월은 내면과 외면이 극과 극으로 움직이는 달이니 중간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감정이 오르내릴 땐 지금 이건 내 기운 때문이야 하고 스스로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중심에 놓이게 할 거예요. 이제 이 이모월의 기운 속에서 돈의 흐름, 즉 재물운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모월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극단적으로 충돌하는 달입니다. 임수는 흐르는 물, 오화는 타오르는 불이죠. 이 두 기운이 충돌할 때 그 사이에 놓인 금기운, 바로 신유생의 닭띠는 중간 조율자이자 균형추가 됩니다. 이럴 땐 재물의 기운도 예민하게 반응해요. 들어오는 돈도 있지만 나가는 돈도 많아지는 구조, 즉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경조사비나 차량 정비 혹은 가전제품 고장 등 예정이 없던 비용이 훅 들어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어느 날 81년생 이 씨는 평소처럼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소리가 이상하더래요. 결국 수리기사 불러봤더니 모터 갈아야겠네요. 갑작스러운 20만원 지출, 하지만 그 뒤로 음식물 쓰레기 줄고 전기세도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이번 달의 지출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소비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쓰느냐입니다. 이번 달엔 즉흥적 소비보단 장기적인 가치에 투자하는 게 유리해요. 보험 재정비, 장기 예금, 아이 교육비 선납 등은 좋은 흐름을 가져옵니다. 또한 이 시기 재물운을 더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궁합띠는 바로 금기운을 가진 원숭이띠와 또 다른 닭띠, 그리고 물의 기운을 품은 쥐띠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소비나 투자 또는 단순한 대화 속에서도 실질적인 재물 아이디어와 투자 힌트를 얻기 쉽죠. 특히 원숭이띠, 닭띠, 쥐띠는 명리학적으로 금생수, 금왕, 삼합의 흐름을 이루며 서로의 금전 감각을 긍정적으로 북돋아주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반면 신해생 돼지띠처럼 수기운이 너무 강한 띠와는 이번 달 금전적으로 충돌이 생기기 쉽습니다. 방식은 비슷해 보여도 실제로 함께 결정할 때 생각이 어긋나거나 계획이 맞지 않는 일이 많을 수 있죠. 실제 사례로 81년생 김 씨는 돼지띠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다 매번 계획서 방향이 달라 결국 프로젝트를 미루게 됐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기운의 충돌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엔 혼자 결정하거나 금기운 수생금 흐름이 좋은 원숭이띠, 닭띠, 쥐띠 친구의 조언을 듣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처럼 원숭이띠, 닭띠, 쥐띠와 나누는 대화와 만남은 소비보다는 절약, 지출보다는 계획이라는 건강한 금전 감각을 심어줍니다. 6월 한 달 이들과의 교류 속에서 실질적인 투자 정보와 숨은 재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운에서는 화기운이 강한 말띠, 뱀띠와 감정선 충돌이 생기기 쉬우니 대화의 속도와 말투에 한 박자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토기운의 양띠나 소띠는 감정을 조율해주는 안정된 궁합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재물의 운이라는 건 돈만 보는 게 아니라 돈과 사람, 기운이 엮여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잘 탈 수 있도록 이번 달엔 계획과 감각, 그리고 궁합을 함께 기억해보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출은 길게 보고 사람은 가려서 듣고 투자는 천천히 움직이자입니다. 감정도 중요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죠.
자, 이번에는 건강의 기운을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2025년 6월 이모월 하늘의 물기운 임수와 땅의 불기운 오화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시기입니다. 신유생 닭띠는 금기운을 품고 있어 이 물과 불 사이에서 상당한 자극을 받습니다. 이런 기운 구조는 몸속 순환계와 신경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번 달 가장 주의할 부분은 심장과 혈압, 그리고 신경계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몸에 열이 쌓이기 쉬운데 임수의 습기 기운이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가슴 답답함, 어지럼증, 그리고 숨이 차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1년생 정씨는 요즘 들어 조금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밤엔 이유 없이 뒤척인다고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지만 명리학적으로 보면 바로 이 이모월의 기운 반응이 몸에 나타난 경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체온 조절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시원하게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기보다는 온도를 맞춘 보리차나 둥글레차처럼 몸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열을 내려주는 음료가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신경계 긴장을 완화하는 습관입니다. 뜨거운 불기운 오화는 감정을 들뜨게 만들고 그게 밤이 되면 불면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시기엔 자기 전 스마트폰 대신 간단한 스트레칭 혹은 5분 정도의 복식 호흡이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시청자분은 잠들기 전 귓불을 1분간 꾹꾹 눌렀더니 그날 밤은 거짓말처럼 푹 잤다고 하시더라고요. 작은 자극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같은 때입니다. 또한 장 건강도 조심하셔야 해요. 임수의 기운은 습기와 냉기를 품고 있고 오화는 지나친 열을 몰고 오죠. 이 상반된 기운은 장에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배가 묵직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운 시기예요. 이럴 때는 생강, 마늘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재료와 장 기능을 도와주는 요구르트, 된장국이 좋습니다. 피부도 민감해질 수 있어요. 특히 금기운이 강한 닭띠는 오화의 뜨거운 기운을 받을 때 피부 트러블이 잘 생깁니다. 한낮 햇빛 노출을 줄이고 선크림과 수분 공급제를 꼼꼼히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 트러블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예방이 가장 강한 전략입니다. 건강검진을 미뤘다면 지금 예약 잡는 것이 최적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달 건강 키워드는 순환, 열 조절 예방입니다. 너무 힘주지 말고 흐르듯 생활하세요. 몸이 편해야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마음이 당신의 운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고 있는 길, 비록 조금 느려 보여도 분명히 의미 있는 길입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어주는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해요.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오늘은 꼭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현실에서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운, 바로 일과 직업입니다. 이번 달엔 어떤 흐름이 나의 일터에 찾아오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6월은 이모월, 수기운과 화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는 양면적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신유생, 금기운을 타고난 닭띠는 이 두 기운 사이에서 계속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 감정적 열기, 또 하나는 직관과 통찰의 냉기죠. 이 구조는 직장에서는 중간관리자 스트레스로 표현될 수 있어요. 윗선의 지시와 아랫사람의 속도 사이에서 균형을 잡느라 심리적 피로가 가중되기 쉽습니다. 한 시청자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은 하루 종일 조율만 하다 퇴근해요. 정작 내일은 퇴근 후에 시작됩니다. 이 시기 신유생에게 주어진 기운은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방향을 틀라는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즉 반응보단 대응, 감정보단 구조, 속도보단 방향이 중요한 달이죠. 특히 조직 내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 구조 개편, 인사 이동, 혹은 담당 업무 조정처럼 작은 변화가 반복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왜 나만? 하고 불평하는 것보단 이 흐름 안에서 어떻게 내 자리를 정비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승진운 역시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번 달은 스스로 내가 이 자리에 걸맞은 사람인가를 증명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묵묵히 일해온 분이라면 이번엔 한두 마디라도 내 의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81년생 김 부장은 항상 조용히 팀을 이끌어왔지만 이번 회의에서 처음으로
부서 목표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고 그 덕분에 이사님께 요즘 눈에 띄네요란 말을 들었답니다. 작지만 진심 어린 한마디, 이번 달에선 그게 곧 승진의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또한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의 경우 불확실성이 커지더라도 임수의 흐름이 새로운 거래처나 협업 제안에 데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이 5화의 불기운은 지속성보단 급변을 의미하므로 새로운 제안을 받을 땐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만 그 기회가 성과로 이어지죠.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번 달은 정비의 달로 삼아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당장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건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번 이모월 신유생 닭띠 여러분의 일터에도 분명히 의미 있는 기회가 들어올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게 인생이죠. 자, 이번엔 대인관계 속 기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의 기운은 수기운과 화기운이 팽팽하게 맞서는 구조입니다. 이 기운은 사람 사이의 감정선을 극단으로 몰고 가기 쉬워요. 신유생 닭띠는 금기운을 품고 있어 수화는 상생, 화화는 상극을 이루죠. 즉 이번 달엔 사람 관계 속에서 칭찬과 오해, 공감과 짜증이 공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말띠나 뱀띠처럼 화기운이 강한 띠와의 관계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 감정이 급격히 오르내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평소 잘 지내던 말띠 동료가 회의 중 그건 좀 낡은 방식인데요? 하고 말했을 때 이전 같으면 웃어넘길 말을 이번 달엔 꽤 오래 마음에 담아둘 수 있어요. 이건 내 기운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모월의 오화가 금기운을 직접 자극하는 명리학적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엔 감정을 바로 드러내기보단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SNS나 단체 대화방에선 단어 하나가 큰 오해로 번질 수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말 내가 듣는다면 기분이 어떨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 충돌을 막아주는 강력한 필터가 되어줍니다. 반면 신혜생 돼지띠처럼 수기운이 강한 띠와는 이번 달엔 의외로 감정적 공감이 깊어질 수 있어요. 특히 고민 상담이나 마음 털어놓는 자리에서 서로 큰 위안을 주고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평소엔 그냥 인사만 하던 돼지띠 상사에게 요즘은 괜찮으세요? 한마디 건넸다가 그날부터 마음을 여는 사적인 대화를 이어가게 됐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중요한 점, 이 돼지띠와는 재물이나 현실적 계획에서는 기운 충돌이 큽니다. 감정적 공감은 되지만 돈이나 업무 이야기는 감정선이 예민해지는 이달엔 살짝 거리를 두는 선택이 오히려 관계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달 감정 균형을 잡아줄 궁합띠는 토기운을 가진 양띠나 소띠입니다. 이들과의 대화 속에서는 마음이 가라앉고 상대의 말도 더 깊고 따뜻하게 들릴 수 있어요. 점심 한 끼, 짧은 커피 한 잔도 이 기운 안에서는 마치 작은 명상처럼 마음을 정화해주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화기운이 강한 말띠나 뱀띠와는 감정선이 엇갈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괜찮은 척 웃고 있었는데 문득 상처가 올라오고 말은 통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느낌.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의 기운이 서로의 감정을 다르게 올리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럴 땐 거리 두는 것도 용기입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자. 그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주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이번 이모월 대인관계의 핵심은 속도보다 온도입니다. 빠르게 해결하려 하지 말고 따뜻하게 조율하려는 마음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관계만큼 기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운도 없어요. 연애와 결혼의 흐름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2025년 6월, 이모월.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감정 기운의 급상승입니다. 하늘의 임수, 땅의 오화, 서로 다른 속도를 지닌 이 기운은 사랑에도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신유생, 금기운의 닭띠는 감정적으로 냉정하고 이성적인 편이지만 이번 달엔 내 마음이 자꾸만 흔들릴 수 있어요. 싱글이라면 갑작스럽게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등장할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첫인상은 차분한데 자세히 보면 유쾌한 사람 혹은 말수가 적지만
눈빛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시청자분은 지인의 소개로 만난 조용한 양띠 남성에게 처음엔 큰 감흥이 없었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해요. 이처럼 이번 달엔 느린 감정, 깊은 교감이 큰 힘을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감정 안정을 도와주는 궁합띠는 바로 소띠와 토기운을 가진 양띠입니다. 이들은 닭띠의 예민함을 자연스럽게 감싸주고 말보다 행동으로 따뜻함을 전해주는 스타일이죠. 반대로 말띠나 뱀띠처럼 화기운이 강한 띠와는 연애 초반엔 강한 끌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관계가 깊어질수록 감정의 진폭이 커지고 자주 부딪히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와는 작은 말 한마디에 오해가 생기고 뱀띠와는 서로의 방식 차이로 감정의 온도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기혼자라면 이번 달은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알겠어라는 말보다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 괜찮아라는 말보다 그냥 너 옆에 있을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커다란 평화를 만들어주는 기운의 시기입니다. 한 81년생 부부는 평소엔 말도 많고 가끔 다투기도 했는데 이번 달엔 감정을 사귀며 서로 일기장을 바꿔 읽는 작은 실험을 해봤어요. 그 후 서로를 오해했던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모월엔 겉으론 조용해 보이지만 속으론 화의 기운이 끓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오르기 전 쉼표 하나를 둘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랑의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늘 한결같이 대해준다면 그 사람은 당신에게 없어선 안 될 기운 보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꾸만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보다는 함께 있을 때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번 달 사랑의 답입니다.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게 가족입니다. 이번 달 가족 간의 기운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 수기운과 화기운이 서로 다른 속도로 감정을 자극하는 복합적인 달입니다. 신유생 닭띠는 금기운 중심의 구조로 이런 흐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미묘한 거리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관계에선 말보다 눈빛, 행동보다 기류 같은 비언어적 감정이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어요. 한 시청자분은 평소 무뚝뚝한 편인 어머니에게 괜찮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말 뒤에 짧은 한숨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이처럼 이번 달은 말의 의미보다 말의 분위기를 읽는 감각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뭔가를 부탁하지 않아도 이 시점에 뭘 도와야 하지? 스스로 살피는 눈이 가족 화합의 열쇠가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속도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모월의 오화 기운은 아이들에게는 에너지 과잉, 부모에게는 인내심 부족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띠나 뱀띠 자녀를 둔 경우 이번 달은 충돌이 잦을 수 있어요. 자녀가 갑자기 고집을 부리거나 사소한 일에도 욱하고 문을 쾅 닫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기운 충돌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럴 땐 바로 나무라기보단 요즘 무슨 일 있어? 편안한 톤으로 물어보는 게 먼저입니다. 말 한마디가 아니라 말 건네는 자세가 아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형제자매 간의 관계는 서로의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편안함과 불편함이 엇갈립니다. 특히 뱀띠나 말띠 형제를 둔 경우 이번 달은 대화 중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기기 쉬우니 주제 넘는 조언보단 그저 들어주는 자세가 더 유리합니다. 반대로 가족 간 감정 균형을 따뜻하게 맞춰줄 수 있는 궁합띠는 바로 양띠와 소띠입니다. 이들은 감정의 완충 역할을 해주며 가족 간의 어색함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한 시청자분은 평소 잘 표현하지 않던 소띠 남편이 어느 날 우리 가족끼리 여행 한번 갈까? 이 한마디로 가족 전체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이번 달 가족운에서 조심해야 할 띠는 화기운을 지닌 말띠나 뱀띠입니다. 이들과는 말은 잘 통하는데 정작 마음은 따로 도는 듯한 애매한 거리감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세대 간 감정 리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시기라 그 말 뜻이 아니었는데 하는 오해가 생기기 쉽죠. 이럴 땐 굳이 감정을 정리하려 하기보단 지금은 조금 멀리서 지켜보자.
그 자세가 관계를 더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결국 가족은이란 누가 더 옳고 그르냐보다 누가 더 한 발 물러서 줄 수 있느냐, 그 차이에서 운의 흐름이 갈리게 됩니다. 이번 이모월 신유생 닭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작은 이해와 따뜻한 눈빛이 서로를 지키는 기운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이라는 건 가끔은 예상치 못한 선물처럼 다가오죠. 이번 달엔 어떤 뜻밖의 행운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이모월의 기운은 금기운을 가진 닭띠에게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작은 복선물을 가져다주는 달입니다. 임수의 흐름은 금기운에게 상생의 기운을 주고 오하는 도전과 자극을 통해 기회를 엮어주는 역할을 하죠. 즉 이번 달엔 기회와 결과가 같은 방향에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시청자분은 동네 마트에서 갑자기 경품 응모에 당첨되어 고급 믹서기를 받았다고 해요. 본인은 그저 양파 사러 갔다가 응모 용지가 눈에 띄어서 가볍게 썼을 뿐인데 며칠 뒤 문자가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목적 없이 움직인 자리에서 의외의 선물이 들어오는 흐름, 그게 바로 이모월의 특징입니다. 이번 달 행운을 불러오는 궁합띠는 금기운을 나누는 원숭이띠입니다. 이들과 가볍게 나눈 이야기 속에서 좋은 정보가 오가고 우연히 흘린 말 한마디가 새로운 제안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81년생 김씨는 원숭이띠 친구와의 점심자리에서 요즘 이런 이벤트 있어 라는 말 한마디를 들었고 그걸 우연히 실행에 옮긴 덕분에 작은 행운권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재물 흐름을 부드럽게 해주는 궁합은 금기운을 나누는 원숭이띠입니다. 이들과 가볍게 나눈 대화에서 의외의 정보가 흐를 수 있고 한마디가 좋은 기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이 띠와의 동행 혹은 조언 속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숨은 기회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 행운이 들어오는 시간대는 정오에서 오후 2시 사이, 햇살이 가장 강한 시간, 오화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그때 작은 움직임 하나가 예상 밖의 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달이 행운 숫자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명리학에서 금기운을 대표하는 숫자는 4499입니다. 여기에 신유생의 금기운과 이모월의 수기운 1, 6을 조합해보면 이번 달 추천 조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 6, 9, 14, 24. 이 조합은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뜻밖의 상황에서도 금전적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운을 품고 있어요. 물론 이 숫자는 그저 하나의 참고일 뿐입니다. 행운은 숫자보다도 그 숫자를 바라보는 당신의 믿음과 흐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번 달 괜히 오늘은 복권 하나 사볼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억지로 참지 마세요. 그 괜히라는 느낌이 바로 운이 당신에게 다녀가겠다고 하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기운이 열리는 순간 가벼운 웃음과 좋은 사람 그리고 작은 기대가 그 길을 함께 비추길 바랍니다. 이제 조금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불확실했던 흐름이 정리되고 당신에게 맞는 기운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번 달엔 작은 기회 하나가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심을 담아 함께 기도드릴게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원하시는 길이 조금씩 열리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모월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각 운세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마무리로 정돈해드릴게요. 2025년 6월 이모월은 하늘의 임수와 땅의 오화, 상극되는 기운이 공존하는 달입니다. 이 구조는 금기운을 지닌 신유생에게 극단적인 자극과 동시에 의외의 성장을 안겨주는 달이기도 하죠. 재물운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핵심이었습니다. 들어올 땐 가볍게, 나갈 땐 전략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특히 금기운 궁합인 원숭이띠 또는 같은 닭띠 친구와의 대화나 조언 속에서 뜻밖의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운에서는 심장, 신경계, 장계통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였죠. 스트레칭, 복식 호흡, 따뜻한 식사와 수분 조절이 가장 실질적인 처방이었습니다. 직업운은 변화의 기운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새로운 자리, 예상치 못한 책임, 혹은 부서 개편 같은 흐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다잡고 싶다면 말보다 행동, 행동보다 일관성이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말띠뱀띠처럼 화기운 강한 띠와
감정 충돌이 우려되니 말의 온도를 낮추는 연습이 필요했죠. 반면 소띠양띠처럼 토기온 띠와의 궁합은 기분을 안정시켜주는 큰 도움이 됩니다. 연애운에서는 감정의 파고가 다소 있는 시기였지만 따뜻한 눈빛과 조용한 교감이 진심을 더 깊게 전달하는 좋은 흐름이 들어와 있었죠. 가족운에선 속도보단 이해가, 조언보단 기다림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감정의 교차점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그게 이번 달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비결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이모월의 순간들. 오전보다 낮 12시 2시 사이,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큰 복으로 돌아올 수 있었죠. 행운 번호는 1, 4, 6, 9, 14, 24. 이 조합이 흐름을 도와주는 명리학적 기운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달 종합운세 깔끔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만 기억하고 계셔도 됩니다. 재물운은 균형 중심, 건강은 열 조절이 핵심, 직업은 말보다 행동, 대인관계는 속도보다 온도, 사랑은 표현보다 태도, 가족은 말보다 시선입니다. 오늘 운세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화면을 2번 톡톡 눌러보세요. 사소한 이 행동이 믿음이 되어, 기운이 되어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올지도 모릅니다. 마음속에 품고 계신 소원 있으신가요? 댓글로 조심스레 남겨주세요. 제가 아침마다 하나하나 읽고 함께 소원 성취하도록 함께 기도해드립니다.